김성환의 시사야. 지난달 31일 유럽연합의 최종 승인으로 영국의 EU 탈퇴가 공식화됐습니다. 영국은 올해 말까지 전환기를 갖고 EU와의 관계를 다시 설정할 예정이지만 협상을 마무리 짓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늘 세계 이면 시간에서는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브렉시트 우리가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다 관심이 쏠리고 또 뭐 국내적으로는 총선 일정도 앞두고 있어서 정치권이 계속 뭐 변화가 있어서 네. 브렉시트 쪽으로 영국으로 시선을 못 돌려봤네요. 사실 1월 31일에 탈퇴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워낙 예정대로였더라면 제가 지난주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한 주 그렇죠.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브렉시트까지 챙기기에는 그렇죠. 약간 좀. 네, 여력이 부족했어요. 근데 처음 브렉시트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네. 막 전 세계 증시가 출렁거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벌써 3년 전이에요. 네.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그동안의 과정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굉장히 오래 지난한 과정을 거쳤죠. 네. 2016년 6월에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를 그때 했습니다. 그때 찬성 52%, 반대 48%로 브렉시트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브렉시트를 국민투표에 붙인 당사자였죠. 데이빗 캐머런 전 총리가 즉각 사퇴를 했고 그 뒤를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어받아서 브렉시트 협상을 계속 이끌었는데 결국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메이 총리도 물러나고 작년 7월에 보리스 존슨이 새롭게 총리가 돼서 브렉시트 찬성안을 이제 역시 이끌었는데 이게 계속 의회에서 부결이 되니까 전격적으로 작년 12월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여기서 보수당이 하원의 과반 의석을 넘어서는 의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브렉시트가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되게 됐고요. 1월 31일에 영국이 결국 브렉시트를 단행했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국민투표에서 결정한 지 3년 7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고요. 네. 영국이 EU를 탈퇴한 첫 번째 회원국이 됐는데 영국이 EU의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한 지 47년 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정치 실종이다. 정치 불신이 굉장히 높지만 네. 미국이나 영국도 똑같이 정치 실종이라는 얘기를 똑같이 듣고 있어요. 이것 그러니까 때문에. 민주주의의 뭐 본산지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아니었구나라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브렉시트 혼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지금 정치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걸 다시 보여준 사례라고 말씀했는데 일단 유럽연합과 영국은 올해 말까지 전환기를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그렇습니다. 전환기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혼을 하기는 했는데 이혼에 대한 합의 부속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EU를 탈퇴를 했지만 12월 31일까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행 기간 동안에는 당장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계속 EU의 단일 시장 관세 동맹에 남게 되고요. 영국이 EU의 규제를 따르면서 EU 예산 분담금도 그때까지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환 기간 내에 FTA를 비롯해서 무역, 안보, 이민, 외교 정책, 교통 이렇게 전방위에 걸쳐서 새로운 관계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벌써 2월이고 12월 31일입니다. 10개월 정도 남은 거네요. 굉장히 지금 일정이 촉박해요. 왜냐하면 지금 FTA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FTA 하나만 해도 4, 5년 걸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나라 간에. 그래서 지금 훨씬 이 협상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EU 집행부는 연말까지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국이 6월까지 협상 기간을 연장하겠다 이런 요청을 하면 이게 연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좀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절대로 그 기간 연장은 없다라면서 아예 지난번에 그 법을 만들 때 이 연장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버린 EU 탈퇴 협정법을 제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이 연말에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사실상의 노들 브렉시트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아까 이혼에 비유하셨잖아요. 네. 이혼하기로 약속은 했는데 네. 재산분할이 안 되는 안 상황 된 아니에요? 상황입니다. 네.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 그거 안 되면은 못 헤어진다는 얘기도 되는 건데. 헤어지긴 한답니다. 헤어지긴 네, 한데. 헤어지기는 하는데. 뭐 큰 소리만 뭐 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도 네네. 싶은데요. 일단 브렉시트로 인해서 당장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 외교적 차원에서 즉각 영국이 EU랑 분리가 됐어요. 유럽의회에서 영국이 몫으로 갖고 있던 의원직이
73석이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서도 의결권을 잃어버렸고요. EU 정상회의가 열려도 영국 총리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가 2016년에 브렉시트를 위해서 부서를 하나 설치를 했는데 이게 폐지가 됐고요. 영국인들의 여권 색깔도 이제 EU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EU의 빨간색에서 예전에 원래 영국이 사용하던 남색으로 다시 바뀌게 될 전망이에요. 차차 시차를 두고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자국인 범죄자를 영국이 요청하더라도 인도를 하지 않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독일 헌법에 자국민을 비EU 국가에 인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점들이 일단 7가지 정도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요. 당장 뭐 영국인 EU 회원국 국민 제3국 여행객들이 영국과 EU를 왕래할 때 생기는 변화는 없고요. 지금 운전면허증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굉장히 좀 생활이나 뭐 이동이 굉장히 많은 곳들이니까 네네. EU하고 영국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은데 EU 회원국들 그리고 EU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EU는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내놨어요. 네. 영국의 EU 탈퇴로 유럽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고 영국이 더 이상 회원국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내리면서 지금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럽의회 의장, EU 집행위원장이 이제 함께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영국과 가능한 한 최고의 관계를 맺고 싶지만 회원국일 때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우리에게 힘은 위대한 고립에 있지 않고 유례없는 단합에 있다는 점을 가르쳐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국의 외교 정책이 19세기에 이제 유럽 대륙 정책에서 거리를 좀 둔다. 이런 위대한 고립 정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리키는 말을 하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위대한 고립은 좋지 않다고요.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들락날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또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동안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그 EU 회원국 지도국 정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브렉시트는 모두에게 실패이자 교훈이고 미래 협상을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협상에서 EU 쪽이 주도권을 잡겠다. 그리고 자신이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뜻을 나타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인 거죠? 강경하고 브렉시트를 맞으면 영국의 번영이 올 것이다. 약간 이런 입장이죠.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맞았다라고 이제 소감을 발표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이 훌륭한 나라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모든 사람의 삶을 향상시킬 순간이 왔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의회 해산시키고 네. 총선거 다시 치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의석 점유 자체를 네네. 지금 보수당 쪽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이런 네. 결정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영국 국민들이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영국 국민들은 그냥 잘했다 박수 쳐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아닙니다. 의견도 있나요? 여전히 그래도 민심이 갈라져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보수당이 의석을 차지해서 과반 이상을 가져가긴 했지만 100%를 받은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브렉시트파와 반 브렉시트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극명하게 나타난 게 지난달 26일에 브렉시트 기념 주화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반대 진영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50펜스 우리 돈으로 한 750원짜리 동전이 공개됐는데 이 반대파들은 새 50펜스 동전을 받는 대신에 가게 주인한테 20펜스 2개와 10펜스 1개를 요구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버 해협의 절벽에 우리는 여전히 EU를 사랑한다라면서 친 EU 성향의 의원이 이제 현수막을 걸었더니 그 근처에 친 브렉시트 성향의 다른 의원이 우리는 영국을 사랑한다.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걸면서 현수막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친 브렉시트파가 빅벤 타종을 제안했어요. 존슨 영국 총리도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항상 큰일이 있을 때 기념으로 빅벤 타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빅벤 그 시계탑 있잖아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그 그 의사당 옆에 네. 그런데 의회가 50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억 원 이상이 드니까 네. 타종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해서 탈퇴파 그룹이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는데 금액이 절반밖에 모이지 않아서 결국 종을 못 쳤어요. 그랬더니 반대파가 그거 봐라 뭐 이러면서 굉장히 비난하는 일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마찰을 빚는 일들이 좀 나왔습니다. 참 여기도 혼란스럽네요. 근데 브렉시트가 네. 결국은 뭐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네. 뭐 그리고 뭐 또 EU와 그동안에 함께했던 환경 정책이나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영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EU에 미칠 영향을 보면요. 앞으로 영국이 회원국이었을 때보다 무역이나 기후 문제, 안보 뭐 이런 측면에서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유럽 제2위의 경제 강국이죠. 핵 보유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국제 무대에서 EU의 위상이 하락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영국의 재정 기여도예요. 2018년의 경우 영국이 EU 예산의 11.88%를 분담금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독일, 프랑스에 이어서 세 번째나 많이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받지 못하게 되면서 좀 타격이 있게 됐고요. 그리고 영국이 탈퇴하면서 EU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작아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터키랑 동유럽에서 EU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국가들에도 브렉시트가 악재가 되는데 왜냐하면 영국이 터키와의 관계가 원만해서 EU의 가입을 지지하는 곳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프랑스와 미국이 나토를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비록 영국이 나토에 남아있는 건 맞긴 하지만 브렉시트에 따라서 EU와 나토 간의 간극이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보에도 좀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칠 영향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만 네. 영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 없어요 혹시? 지금 영국이 더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EU에 대한 영국의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영국의 전체 수출품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EU에서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16%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제적인 타격은 이제 영국이 더 봐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노딜 브렉시트가 돼서 무역 장벽이 생기게 되면 영국이 1인당 소득이 연간 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요 유럽 국가의 소득은 0.5% 떨어지는 데 그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영국이 유로폴을 관리하는 팀에서 더 이상 함께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EU 시스템을 이용해서 영국 경찰이 외국인들의 범죄 기록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협약을 좀 잘 맺질 않으면 올해 안에 협약을 맺지 않으면 내년부터 이런 영국의 접근이 종료된다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민자 문제, 테러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지금 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노딜 브렉시트가 됐을 때 무역 장벽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영국하고 EU가 이전에는 뭐 한 나라처럼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무역을 했는데 네. 우리가 지금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FTA 같은 걸 맺지 않으면 네네. 무역 장벽이 굉장히 높게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 안에 꼭 그걸 맺어야 되는데. FTA를 네. 그렇게 맺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경제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민들은 이 위대한 영국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자존심 때문에 이거 지금 이러는 건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영국이 자신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국이 속박된 어떤 영원한 동맹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외교 정책, 그 아까 말씀드린 영광스러운 고립 정책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근데 그 바탕에는 산업혁명 발상지죠. 식민지와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팍스 브리테니카 시절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2차 대전에서 자유진영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끌어냈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현재 영국은 예전에 비하면 국제적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프랑스랑 독일이 유럽 대륙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지시에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난민 문제가 아주 기폭제가 돼서 영국이 또다시 고립주의를 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도 해가 뜨는 나라라 그랬잖아요. 네. 일본도 자기네가 해가 뜨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 나라들의 좀 특성이 있는 고유한 뭔가의 기질이 있는 거 아닌가 또 싶은데요. 아이러니한 건 지금 이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서 일본하고 FTA를 또 빨리 체결했거든요. 네. 그래서 영일 동맹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일본하고는 벌써 체결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하고도 FTA를 체결했죠. 아, 그렇구나.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일본을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동안에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네. 노딜 브렉시트 하면은 이거 스코틀랜드나 네. 북아일랜드 이거 어떡할 거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1월 31일에 브렉시트가 단행이 되니까 스코틀랜드 정치권이 중앙정부가 반대해도 두 번째 독립 주민 투표를 강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벌써 내놨습니다. 2014년에 한 번 했었잖아요. 그때는 찬성이 45%에 그쳐서 부결
의결이 됐는데 2016년에 브렉시트 투표를 했을 때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62%가 EU에 남고 싶다라는 뜻을 보였어요. 네. 근데 지금 결국 스코틀랜드 주민들의 뜻하고 상관없이 지금 브렉시트가 강행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스코틀랜드는 EU와의 단일 경제 체제 아래에서 무역과 관광에서 굉장히 큰 이점을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이 우리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스코틀랜드 정부 청사에 EU 깃발을 계속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민투표 시행을 요구하는 촉구안을 연말에 통과시키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영국 정부랑 영국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데 존슨 총리는 절대로 허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스코틀랜드는 강행하겠다 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번 시도했다가 그것 때문에 못했던 거 아니에요? 네, 제대로?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연말에 총선이 있었을 때 스코틀랜드에서 굉장히 많은 의석을 이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더 세력을 확실히 얻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겠다. 약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아일랜드랑 북아일랜드가 단일 경제권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네. EU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에 국경이 생기면 주민들의 경제 생활이 좀 크게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린 폴리시지는 아일랜드 통합을 추구하는 북아일랜드 공화국군 IRA라고 하잖아요. 네. 아니면 뭐 친영국 조직인 얼스터 방위연합 같은 무장 조직이 브렉시트를 부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만약에 브렉시트 때문에 아일랜드의 통관이나 검역 인프라 같은데 물리적 국경하고 좀 비슷한 시설이 생기면 네. 분리주의 무장 조직이 여기에 반대해서 세력을 크게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아일랜드 민족주의가 이 경우에 자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도 이 김에 통일을 하자 이런 주민투표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포린 폴리시가 분석을 내놨습니다.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그동안에 EU를 이끌어 갔던 국가가 독일, 프랑스, 영국 네. 이렇게 세 개 국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영국이 만약에 빠져버리면 네. 프랑스하고 독일의 입김이 더 커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세력 간에 약간 이렇게 긴장감이 더 이렇게 불어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최근 10년간 약간 독일이 더 앞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거의 EU를 이끄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이 빠져버리면 경제 상황도 좋기 때문에 독일의 경제적 부담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면 정치적인 입김도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영국의 고립이 결과적으로 독일로 더 편중되게 하는 유럽 내 세력 편중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독일인은 그거를 반길 것인가. 여기에 네. 문제가 또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르켈 총리는 이제 내려갈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리고 선거에서 계속 참패를 했습니다. 기독민주당이요. 그리고 독일 내에서도 극우 정당들이 세력을 얻고 있고 그래서 EU에서도 지금 우리는 독일의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부담도 다 포기하고 싶다. EU 내에서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독일로 세력이 더 집중되고 뭐 독일에서도 이렇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유럽이 불균형 상태가 오면 사실은 영국이 EU 국가랑 세부적인 무역 합의를 이어가려면 유럽 전체가 안정돼 있어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가 영국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이 탈퇴하면 EU가 그동안에 이렇게 확실하게 EU라고 하는 체제 내에 들어갔다가 좀 나가려고 하는 이 관성이 좀 더 커지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처음에 브렉시트가 나왔을 때는 이탈렉시트, 프렉시트, 그래서 이탈리아도 나가자, 프랑스에서도 나가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극우주의 정당 사이에서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게 연쇄적으로 도미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근데 한 3년이 지났잖아요. 네. 3년 7개월 동안 브렉시트를 두고 영국에서 정말 대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 영국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그 나라들이 갖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또 이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올까봐 그동안 중남미 공동시장이라든가 일본하고 FTA도 체결했고요. 지금도 호주랑 뉴질랜드랑 FTA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회원국들을 단결하게 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효과를 보면서 이제 이런 움직임은 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또 한편으로 EU 쪽에서 생각할 때는 네,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거든요. 가장 중요하죠. 네. 지금
일단 브렉시트라는 게 올 한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하는 부정적 요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당장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작년 8월에 우리랑 영국이 FTA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국과 EU 간의 FTA 그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가 유지되면서 지금까지 무관세로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가 이제 아쉬우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규제도 안 하고 그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일 수 네. 있다.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브렉시트 얘기 지금까지 세계의 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시간의 긴 대장정을 이제 마쳐야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